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습관 1. 주도적이 되라. 우리 집은 때로 고통스런 공간이었다. 왜냐고?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지.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고. 아버지, 여자친구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와 비슷한 말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꼭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녀석아, 아무도 널 미치게 만들지 않아. 네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건 네가 선택한 거야. 네가 미치겠다고 선택한 거라고.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에이브러함 링컨. 습관 1. 주도적이 되라는 다른 6가지 습관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러니 첫 번째 습관이 될 수밖에. 습관 1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바로 힘이다. 내 삶의 대장은 바로 나다. 내 태도는 내가 결정한다. 나의 행복과 불행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나다. 운명이라는 차의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바로 나다. 난 승객이 아니다. 주도적일 것이냐, 대응적일 것이냐. 선택은 우리의 몫. 하루에 100번쯤 그런 상황을 맞는다. 주도적일 것이냐, 대응적일 것이냐를 선택하는 상황 말이다. 날씨가 나쁜 날, 친구와 다툰 날, 여동생이 블라우스를 훔쳐 입은 날, 반장 선거에서 떨어진 날, 안 보이는 곳에서 친구가 내 욕을 한 날, 누군가 내 험담을 한 날, 부모님이 여행 가는 걸 허락하지 않은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험을 망쳐버린 날 등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종류의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정말 그렇다. 다른 사람이 반응하는 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 대응적인 사람은 충동에 따라 행동한다. 충동에 따라 선택한다. 그런 사람은 꼭 콜라 같다. 조금만 흔들어도 압력이 높아지고 폭발해버린다. 주도적인 사람은 가치에 따라 선택한다. 그런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한다.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탄산가스로 가득한 대응적인 사람과는 달리 주도적인 사람은 물과 같다. 진창 흔들고 마개를 열어봐야 아무 일 없다. 김새는 소리도 안 나고 거품도 안 나고 압력도 없다. 그저 조용하고 차분하게 잘 참고 있을 뿐. 저런 사람 때문에 흥분해서 하루를 망치고 싶지는 않아. 주도적인 자세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길은 매일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주도적인 반응과 대응적인 반응을 비교해보는 것이다. 장면 1. 가장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 여러 명 앞에서 내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걔는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은 모른다. 5분 전에 내가 있을 때만 해도 내 칭찬을 했던 놈이다. 난 상처받았다. 배신감을 느낀다. 대응적인 선택. 그 아이를 부른다. 한 대 친다. 깊은 우울에 빠진다.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다니. 이중적인 성격의 거짓말쟁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 아이와는 2달 동안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아이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그 아이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주도적인 선택. 용서해준다. 그 아이를 만나 내 기분이 어떤지 차분히 얘기해준다. 그냥 넘어가고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그 아이도 나와 비슷한 결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가끔씩 다른 아이 얘기를 하곤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나쁜 의도는 없이 말이다. 우리가 쓰는 말을 들어보자. 주도적인 사람과 대응적인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쓰는 말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대응적인 말은 이런 말과 비슷하게 들린다. 난 그래. 난 원래 그렇거든. 이 말은 사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다. 난 내 행동을 책임질 수 없어. 난 변하지 않을 거야. 난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사장님이 그렇게 멍청하지만 않았어도 좀 달랐을 거야. 이 말은 사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다. 내 문제는 전부 사장님 때문에 생긴 거야. 나 때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너 때문에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렸어.
이 말은 사실 이런 의미를 하는 말이다. 내 기분을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내가 다른 학교만 다녔어도, 좋은 친구만 사귀었어도, 돈만 많이 벌었어도, 다른 동네에 살았어도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은 사실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다. 내 행복을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야. 물질이지. 행복하려면 물질적으로 풍족해야 돼. 대응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결정할 리모컨을 줘버리는 사람이다. 자, 아무 때나 내 기분을 바꿔줘. 주도적인 말은 그와 달리 리모컨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채널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다. 대응적인 말, 한번 해보죠. 나는 원래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건 의무야. 난 못해. 너 때문에 오늘 하루 완전히 망쳤어. 주도적인 말, 꼭 할게요. 난 더 잘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이 뭔지 한번 보자. 그건 선택이야.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네가 기분이 나쁘다고 나까지 나빠지진 않을 거야. 주도적인 사람에게 광명이. 주도적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종족이다. 주도적인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진다. 생각한 후에 행동한다. 나쁜 일이 생기면 한 걸음 물러난다. 항상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축구 경기 우승팀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 어디서 태어날지, 부모님은 누구로 할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의 태도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 그리고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은 집어치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나쁜 평가, 과거의 실수, 날씨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한다면 어떻게 될까? 반면 주도적인 사람들은 그와 달리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도적인 사람들은 심적인 평안을 느끼고 결국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이끌어간다. 주도적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 그런 것들에 미소로 대할 수 있는 법을 배운다. 물론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을 두고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도성의 근육을 단련하기. 다음에 나오는 시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대응적인 마음 상태에서 주도적인 마음 상태로 어떻게 옮겨가게 되는지를 간단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주도성의 근육을 단련함으로써 구덩이를 피해갈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통과의 습관이다. 길을 걷는다. 크고 깊은 구멍이 뚫려 있다. 그 속에 떨어진다. 난 어쩔 줄 모른다. 빠져나갈 수 없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나가는 길은 영원히 찾을 수 없다. 똑바로 길을 걷는다. 크고 깊은 구멍이 뚫려 있다. 못 본 척한다. 다시 그 속에 떨어진다. 똑같은 실수를 하다니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다. 나가는 길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똑같은 길을 걷는다. 크고 깊은 구멍이 뚫려 있다. 그것을 본다. 보고도 그 속에 떨어진다. 습관이다. 눈은 뜨고 있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다. 내 잘못이다. 재빨리 빠져나온다. 똑같은 길을 걷는다.
크고 깊은 구멍이 뚫려 있다. 휘 돌아간다. 다른 길을 걷는다. 할 수 있다는 정신. 주도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정신은 할 수 없다는 정신과는 사뭇 다르다. 다음을 잠깐 보자. 할 수 있다는 정신의 소유자. 해낸다. 해결책을 생각한다. 행동한다. 할 수 없다는 정신의 소유자. 어떤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문제점이나 장애들을 생각한다. 의지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창의적이고 끈기가 있다면 놀랄 만한 일을 이룰 수 있다. 엘리노어 스미스라는 미국인 비행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임무를 완성한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지도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직접 일을 만들어낸다. 사실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취적이어야 한다. 데이트 나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속이 상하다면 가만히 앉아서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한다. 사람들을 만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많이 웃어라. 데이트를 신청해봐라.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다. 완벽한 직업이 무릎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마라. 나가서 찾아봐라. 이력서를 내고 여기저기 연락해보고 보수 없이 일하겠다고 자청하라.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정신이 강제적이고 공격적이고 밥맛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오인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다. 할 수 있다는 정신은 용기 있고 끈기 있고 똑똑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규칙을 확대해 자신만의 법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재주가 많다. 정지 버튼.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굴 경우 똑같이 무례하게 응하려는 걸 억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정지 버튼을 누르면 된다. 어떨 때는 삶이 너무 빨리 돌아가 모든 것에 대해 얄팍한 버릇에서 나온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 잠시 멈추는 법을 알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 우리의 행동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정지 버튼이 눌러져 있는 동안 도구 상자를 열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4가지 말이다. 4가지 도구를 꺼내 써보자. 동물은 이 도구들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강아지보다 똑똑한 것도 그 때문이다. 4가지 도구란 자아의식, 양심, 상상력, 독립의지이다. 강력한 도구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자아의식은 내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내 생각과 행동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양심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상상력은 새로운 가능성들을 그려볼 수 있게 한다. 독립의지는 선택할 힘을 갖고 있게 한다. 4가지 도구를 이렇게 설명해보자. 로사라는 이름의 10대 아이 하나가 로사의 개 한 마리, 우프라는 개를 산책시키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우프, 밖에 나갈까? 로사가 말하자 우프는 꼬리를 흔들며 이리저리 깡충깡충 뛴다. 로사에게는 힘든 일주일이었다. 남자친구 에릭과 헤어졌을 뿐 아니라 엄마와도 거의 말을 안 하게 되었다. 길을 걸어가면서 로사는 지난 한 주를 곱씹어 보았다. 있잖아. 에릭과 헤어진 건 내게 정말 힘든 일이었어. 그래서 짜증은 엄마에게 다 부리고 버릇없이 군 것 같아. 로사가 혼자 중얼거렸다. 로사가 뭐라고 있는지 알겠는가? 로사는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과정을 자아의식이라고 한다. 이는 모든 인류에게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자아의식을 이용해 로사는 자기와 에릭이 헤어진 일이
엄마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관찰은 그녀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한편 우프는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본능적으로 정신없이 뛰어가기 시작한다. 우프는 충직한 개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 우프는 자신이 개인지도 모른다. 우프는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와 알아? 수지가 옆집 강아지. 이사간 후로 동네 고양이들한테 괜히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거? 라고 말할 줄 모른다. 산책하면서 로사의 생각은 다른 곳에 미치기 시작한다. 로사는 독주를 하기로 되어 있는 내일 학교 음악회가 너무 기다려진다. 음악은 그녀의 삶이다. 로사는 독주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녀는 관중을 매혹시키고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으며 인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 물론 괜찮은 남학생들로부터도. 이 장면에서 로사는 또 다른 인간의 도구, 상상력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특별한 선물이다. 상상력으로 우리는 현재 환경으로부터 빠져나와 머릿속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상을 그려보고 우리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 꿈꿀 수 있다. 로사가 웅장한 미래를 상상하는 동안 우프는 벌레를 찾으려고 땅을 파느라 정신이 없다. 우프의 상상은 바위와 같다. 우프는 현재 너머는 생각할 수 없다.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도 없다. 우프가 언젠가는 나도 래쉬, 텔레비전 시리즈물의 주인을 찾아 먼 길을 다니는 똑똑한 개처럼 유명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안녕 로사, 뭐하니? 로사 옆으로 자전거를 멈추며 하이드가 인사했다. 안녕 하이드. 깜짝 놀란 로사. 생각을 멈춘다. 놀래라. 우프와 산책하는 중이야. 참, 너랑 에릭 얘기 들었어. 걔 참 한심하더라. 로사는 하이드가 에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쾌하다. 무슨 상관이야? 로사는 하이드에게 쌀쌀맞게 대하고 싶었지만 하이드가 학교에 새로 와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로사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다. 에릭과 헤어진 것 때문에 좀 힘들어. 그래, 넌 어떻게 지내니? 로사는 방금 양심이란 도구를 사용했다. 양심이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도록 하는 내면의 소리다.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이 있다. 그리고 양심은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얼마나 따르는가에 따라 자라기도 줄어들기도 한다. 그러는 동안 우프는 유먼신의 새로 칠한 담장에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다. 우프는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전혀 없다. 우프는 결국 개 아닌가? 개들은 뭐든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한다. 로사와 우프의 산책이 끝났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른 쪽 방에서 엄마가 로사! 어디 갔다 온 거니? 내내 찾으러 다녔잖아! 하며 소리를 지른다. 로사는 엄마한테 짜증을 내지 않기로 결심한 터라 뭐하러 날 찾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냥 조용히 대답한다. 그냥 우프랑 산책하러요. 우프 이리 와. 우프가 열려진 문 밖으로 뛰어나가 자전거로 신문을 배달하는 아이를 쫓아가자 로사가 소리쳤다. 로사가 의지라는 인간의 도구를 사용해 화나는 것을 조정한 반면 우프는 신문 배달하는 아이를 쫓아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본능에 따르고 말았다. 앞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날마다 4가지 인간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거나 한다. 그것을 더 많이 이용할수록 도구들은 더 강해지고 우리는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며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도구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개처럼 본능에 따라 반응하게 되고 선택에 의한 인간다운 행동도 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 각자는 살아가면서 몇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는 그런 도전들에 대응하여 이겨낼 것인지 아니면 정복당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하나 물어보자. 우리는 삶이라는 차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승객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교향악단을 지휘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연주되고 있는가? 우리는 콜라처럼 행동하는가? 병에 담긴 물처럼 행동하는가? 결국 흔히 얘기하는 대로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걸음마. 누군가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평화 사인으로 답하자.
오늘 하루 자신이 하는 말을 잘 관찰해보자. 대응적인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헤아려보자. 네가 시켜서. 난 뭐뭐 해야만 해. 걔네들을 왜 해? 난 할 수 없어. 등등의 말들 말이다.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 해보자. 안식처를 과감히 떠나보자. 데이트 신청도 해보고 수업 중에 손도 들어보고 모임에도 들어가 보자. 스스로에게 메모를 남겨보자. 누구들이 아니면 어떤 것들이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거야. 메모를 옷장이나 거울, 수첩에 붙여놓고 틈날 때마다 들여다보자. 다음 모임 때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보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 부당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하지 말고 선생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보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부모나 친구와 싸우거든 먼저 사과하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원에 포함된 것 중 항상 신경이 쓰이는 것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제는 신경을 꺼버리자. 복도에서 부딪힌 사람이나 욕하는 사람, 끼어드는 사람에게 대응적으로 대하기 전에 정지 버튼을 눌러보자. 내가 가진 습관 중 가장 건강하지 않은 습관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자. 자아의식이라는 도구를 이용해보자. 그 습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여기까지.